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 아마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 아픈 거지라며 통증을 참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고 축복처럼 말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7세까지 늘어났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고작 65.8세에 멈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실로 잔혹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서 혹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발고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하게 사는 것이 진짜 축복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잃어버린 17년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 무심코 했던 이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와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내용이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90세까지 꼿꼿하게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거나 노화 현상이니 관리하며 지내라는 말만 듣고 답답해하신 적 많으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그 마음,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닌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라고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변하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의욕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 몸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웠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해 급격히 건강을 잃은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아주 사소한 변화로 다시 청춘을 되찾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곁에서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6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네 등산 모임에서 대장 노릇을 하실 정도로 아주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독한 감기를 한 번 앓고 나서부터 기운이 없다, 나가는 게 귀찮다며 집에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뜨개질 모임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셨죠. 자녀분들도 어머니 연세가 있으니 집에서 푹 쉬시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거실에서 리모컨을 주부려다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으셨는데 예전 같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셨을 그 상황에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박 여사님의 상태를 보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1년 사이에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이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인지 기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인지 기능은 이미 치매 초입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먹어서 좀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몸을 이렇게 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요. 도대체 박 여사님에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뼈가 부러진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고립된 생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거대한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은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녹이 슬고 멈춰버립니다. 박 여사님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이제 주인님은 나를 안 쓰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녹아내려 버립니다. 근육이 사라지니 뼈를 보호할 갑옷이 없어진 셈이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과자처럼 부서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고립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화가 끊어지면 우리 뇌는 비상세태를 분포합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데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뇌세포를 공격하고 치매를 유발합니다. 즉, 박 여사님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휴식이라는 가면을 쓴 나쁜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근육을 녹이고 뇌를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은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비싼 영양제나 힘든 수술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존 수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냐고요?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자극을 주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나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꺼져가는 근육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혈관 속에 쌓인 염증 순회기를 청소해주는 아주 과학적인 원리들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및 최소 3번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십시오. 대화는 뇌를 춤추게 하는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둘째, 50분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5분은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셋째, 밥상에 단백질을 챙기십시오. 넷째, 격일로 20분씩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다섯째, 7시간 이상 푹 주무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시들어가던 화초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사람 만나기는 단순히 전화통화로는 안 됩니다. 옷을 챙겨 입고 문 밖을 나서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 대화하십시오. 경로당 친구도 좋고 복지관 수업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밖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십시오. 두 번째는 50대 5 법칙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핸드폰 알람을 50분마다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5분간 하셔야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근육을 녹이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식사 때마다 본인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 반찬을 꼭 드셔야 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무엇이든 좋습니다. 밥과 김치만 드시는 건 근육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식탁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의자 스쿼트를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하십시오. 월, 술, 금 이렇게 격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수면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를 듣거나 명상을 하며 뇌를 쉬게 해주세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꼭 잠자리에 드셔야 뇌 청소가 시작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여유기 앞서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관절이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을 다 굽히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살짝 굽혔다 펴셔도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안 아픈 만큼만 한다는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오래 드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약을 끊으면 반동으로 더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습니다. 주治医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서서히 줄여나가시되 제가 알려드린 낮 동안의 햇볕 쬐기와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을 병행하시면 자연스럽게 꿀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생활 수칙을 지키시면 혈당과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되니 안심하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단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박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박 여사님은 퇴원 후 제가 처방해드린 이 5가지 수칙을 정말 독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자 잡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지만 2번 다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움직이셨죠. 3개월이 지난 지금 박 여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얼굴 색부터가 다릅니다. 우울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다시 예전처럼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차게 웃으십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밥맛도 좋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박 여사님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육이 붙으니 걷는 게 자신 있어지고 사람을 만나니 우울증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감사하는 마음과 복식 호흡을 습관화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염증의 씨앗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은 호흡을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의 긴장을 풀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 먹을 게 꼭꼭 집어먹는 것,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는 것, 이런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 태산 같은 건강을 만듭니다. 조금만 바꿔도 내 몸은 반드시 보답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나이 탓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60세, 70세, 아니 80세라도 우리 몸은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약속,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저녁 먹고 5분 걷기, 잠들기 전 감사하기.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양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내 집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해 저 백세장생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